세 번째 발표는 대체 식품과 관련된 발표입니다. 벨기에 플랜더스 푸드의 엠마 시드윅 국제 업무 담당자님께서 단백질 전환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농식품 클러스터로서의 플랑드르 지역에 펼친 공헌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환대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온라인 세미나에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식품 클러스터로 상당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과 함께 이러한 협력을 가지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백질 전환의 잠재력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떠한 반복론에 기반해서 저희의 식품 클러스터가 조금 더 혁신적인 단백질 전환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가 많은 시사점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것은 왜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사회 여러 담당자들이 함께 하게 되면서 식품의 로드맵을 만들어가게 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혁신적인 프로젝트,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또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의 후반부에서는 전체적인 단백질 전환 혁신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던가 국제화, 세계화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소비자들의 수용성과 관련된 부분을 증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선 플랜더스 푸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는 농식품 산업의 혁신 플랫폼이자 선도 클러스터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원들과 함께 농식품 산업의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식품 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다양한 관계 기관과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기반해서 조금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의 잠재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단백질 전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업 간에 있어서의 협력입니다. 이 멤버십에 기반해서 서로 협력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슬라이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 FF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익숙한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기업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베이커리 산업의 원자재를 또한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그리고 대학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저희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플란드르 지역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유럽의 한 부분이지만 그 규모가 상당히 작기는 합니다. 플란드르 식품 산업의 전체적인 규모는 작기는 하지만 많은 식품 산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의 중요성은 상당히 큽니다. 유로에 기반한 수익 창출, 그리고 투자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수치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자산을 가지고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FF에는 286개의 회원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되면서 멤버십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러스터와 같은 경우에는 협력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협력 건수로 보게 되면 국제적인 협력을 한 것이 174건에 달합니다. 플랑드르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 차원에 있어서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단지 플랑드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품 산업에 있어서 이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발표 이후에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백질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멤버십에 기반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4가지 전략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업의 최첨단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지식의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레터를 발행한다던가 그 외에도 새로운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의 선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지식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략 그리고 기초 연구가 이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각 개별적인 비즈니스 지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수의 기업들이 저희 클러스터에서 함께 기술 프로세스라던가 생산 부분에 있어서의 혁신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파일럿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활동 중에 중요한 것이 부문 간의 협력이 되겠습니다. 협업 프로젝트 그리고 부문 간 커뮤니티 간에 있어서의 협력, 식품과 보건 산업 간에 있어서의 협력 이러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연사께서도 간략하게 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각각 산업 간에 있어서의 협업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 중심 영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제별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4가지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새롭고 변화하는 리소스,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식량 생산,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는 지속 가능한 식품, 맞춤형 식품과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는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맞추어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4가지에 있어서의 주제 영역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러한 주제에 기반해서 로드맵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주제별 프로그램은 10년 범위의 전략적 연구 의제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로드맵을 구성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단백질 전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백질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영양과 보건에 초점을 맞춘 맞춤화된 식품 다이어트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차원에 있어서의 식품 생산과 관련돼서는 식품 가공 그리고 패키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지속 가능한 생산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새로운 친환경적인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4가지 중에서 저는 단백질 전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드맵을 개발하는 것은 여러 산업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연구기관의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로드맵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관련 있는 컨셉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제별 프로그램은 10년 범위의 전략적인 연구 의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단백질 전환의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혁신 프로그램의 중추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전환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사료의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주요 목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단백질 공급에 있어서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한쪽의 중요한 주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관련해서 살펴보게 되자면 세포 단백질 그리고 미생물, 미세조류 그리고 새로운 동물 단백질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식물 기반의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플랑드르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플랑드르
제품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어난 새로운 단백질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플랑드르의 단백질 전환을 지원하고 가속하기 위한 전략적인 연구 10년간의 의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멤버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로드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개념들이 정립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혁신들을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플랑드르 정부와 같은 경우는 단백질 전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리더십 하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로드맵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고요. 각각의 경로가 다양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품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있어서의 개념마다 이니셔티브들이 있는데요. 각각 이니셔티브마다 필요한 니즈가 다르고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대응 과제 그리고 장애 요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들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7가지의 개념이 있는데요. 빠르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테인 크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작물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보프로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단백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엑스프로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있는데요. 엑스프로라고 하는 것은 기존 단백질 자원을 확장하거나 아니면은 추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단백질원을 이에 기반해서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는 것은 Reuse IT라고 하는 것인데요. 단백질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기술, 방법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연구가 단백질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구조는 어떠한지 그리고 단백질에 있어서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기반해서 소비자 제품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고 있고요. 펑키 프로틴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단백질을 연구하는 것, 프로포뮬라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의 공식, 배합에 대한 연구이고 마지막으로 소사이어티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백질 관련 연구와 개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 그리고 시장의 확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7가지 개념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과 관련해서 주요한 내용 그리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요. 각각 개념별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테인 크롭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프로테인 크롭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작물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과 관련해서 다양한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타이틀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플랑드르 지역에서 대체 식물 자원을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첫 번째, 크롭 익스플로어와 같은 경우는 200개 이상의 경작 가능한 작물의 잠재력을 매핑하고 시연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마프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부분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크롭 익스플로어와 같은 경우에는 약혼, 대마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레마프로와 같은 경우는 개구리밥을 재배하고 가공하는 프로젝트가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두를 재배하고 촉진하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퀴노아를 수익 작물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는 퀴노 프로젝트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보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보프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단백질 형태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백질 생산, 미생물 단백질 평가, 배양 간세포를 이용한 단백질의 생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단백질 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고 사료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H2P와 같은 경우는 수소를 에너지 운반체로 사용하는 고품질 미생물 단백질에 대한 연구가 되겠고요.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경우에는 식품, 사료용 미생물 단백질의 원천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고, 그 외에도 포아그라를 생산하는 배양 프로젝트, 맞춤형 고기 디자인을 위한 배양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노보프로 관련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곤충 기반의 단백질과 관련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은 곤충 기반의 단백질과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의 저항성 때문에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확대가 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미세조류 프로젝트를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추출 관련된 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단백질 원을 찾아 나가는 엑스프로 프로젝트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위 작업을 결합해서 바이오매스 내의 거대 성분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텍스프로소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두 단백질의 기술적, 기능적, 영양적 특성에 대한 처리를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식물성 단백질 파일럿을 연구하기 위한 프로젝트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물성 원료에서 압출을 해서 전체 단백질 생성 과정을 파일럿 규모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고기 대체물에 대한 원천 연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포뮬라와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프로젝트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해서 육류 대체품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시장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프로젝트 외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개의 개념에 관한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기술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 작년부터 진행한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바이오매스 발효와 정밀 발효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발효가 되겠습니다. 미생물을 사용을 해서 대체 단백질 원으로 배양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박테리아, 미세조류, 효모, 그리고 균류 등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된 바이오매스 발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용어들이 조금 상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SCP라고 하는 단세포 단백질과 관련된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SCP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자면은 단세포 단백질 생산을 위한 다양한 기지들을 보는 것입니다. 고에너지 자원, 재생 가능한 식물 자원, 그리고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산업 부산물들을 사용해서 SCP 단세포 단백질 생산을 모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은 대체 단백질 원으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고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중차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후, 계절에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사용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이오매스 발효에 있어서의 또 다른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기술은 정밀 발효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밀 발효 기술을 보게 되면은 특정 프로그래밍화된 기술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유전 공학 기술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유럽 시장과 같은 경우는 변형된 유기체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변형된 유기체가 최종 제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능성 성분이 추출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GMO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유럽에는 GMO에 대한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저항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럽 연합에서는 지금 관련된 법과 규제를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NGT라고 하는 새로운 유전 기술에 대한 것을 살펴보게 되면서 관련된 법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왜 정밀 발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밀 발효를 하게 되면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또한 적은 토지를 사용함에도 상당히 방대한 양이 있어서의 단백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 발효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 5분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단백질 전환 혁신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중요한 한 축이라면 시장을 개발하는 것도 또 다른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체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 전환과 관련돼선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대중들에 있어서 수용성과 관련된 문제, 규제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시장의 확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글로벌 푸드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혁신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단백질 전환과 관련된 혁신을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연구도 중요하지만 지식에 있어서의 교육과 전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럽도 전 세계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혁신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고 또한 교류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서 이 글로벌 푸드처라고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업들이 매칭을 통해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푸드처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긴밀하게 가져나가면서 단백질 전환과 관련된 혁신 연구를 하고 윈윈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를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글로벌 푸드처와 같은 경우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이오테크 포 푸드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순환 경제 그리고 전체적인 자원에 있어서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농업 분야에서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을 통합하는 것이 되겠고요. 순환 농식품 가치 사슬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단백질 전환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 산업이 조금 더 바이오테크 중심으로 솔루션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용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 가능성들을 모색을 해서 바이오테크와 식품 가공 산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이오테크 포 푸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참여하고 있는 클러스터가 되겠는데요. 유럽의 여러 클러스터들이 바이오테크 포 푸드에 참여하고 있고요. 산업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플랑드르 지역의 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바이오테크 솔루션 구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전 과제가 있고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식별해서 지원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테크 솔루션을 시장에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에 기반해서 농식품 기업들이 구체적인 혁신을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도 저개발 그리고 전환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지역 간에 있어서 연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참여자 간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비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대체 단백질 혁신과 관련해서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단백질 시장과 관련돼서 소비자들의 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다양한 유럽의 클러스터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랑드르 지역의 생명공학 기업 2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기반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소비자들과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정보와 관련된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테크
바이오테크 혁신과 관련돼서 그리고 단백질 전환 대체식품과 관련돼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하는 것을 비과학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라던가 소통의 장을 열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테크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트러스트와 관련된 전체적인 도식도가 되겠는데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개 바이오테크와 관련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들과 이해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대체 단백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 기반 단백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첨가제라던가 그 외에도 발효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세포에 기반한 배양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흥미있게 생각하시는 주제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협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찰력을 담은 발표를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올라오기 전에요.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역 기능을 켜주셔야지만 통역을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을 연삭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김정훈 이사님 인테크에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질문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은 발표를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체 단백질의 시장 성장, 이것을 이끌고 있는 동인은 기후 위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 단백질 시장은 2010년대 초반에 발화가 되었고 피크를 보이다가 지금은 다시 둔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대체 단백질 시장이 이와 같이 둔화되고 있을까요? 지금 기후 위기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데 대체 단백질 시장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을 한번 빌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기술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발전을 하다가 다시 둔화되는 모습이 있고요. 어떠한 장애가 극복된 다음에는 다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이 되겠는데요. 그에 기반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대체 단백질과 같은 경우는 침체 쪽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반등을 보이기 위한 바닥에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체 단백질에 있어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동인으로서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 단백질 시장은 계속해서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 요소인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이 대응이 되어야지만 대체 단백질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 5년 정도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플란드르 그리고 유럽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차원의 시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시장 성장과 관련해서 단백질 전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단백질 전환 시장이 완전히 둔화되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장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장기적인 사이클을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라던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고 유럽 시장과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체 단백질에 있어서의 퀄리티가 품질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적합한 텍스트와 적합한 맛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벨기에와 플랑드르 지역을 보게 되면 대체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퀄리티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더 추가적인 개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가격대도 적합하게 맞추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문에서 언급하신 부분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소비자들의 행동을 바꾸기까지 충분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택, 행태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행동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럽과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기업들이 지금 단백질 혁신을 중추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 그리고 유럽은 지금 막 이러한 노력들을 시작하고 있고요. 중소기업과 같은 경우도 이제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어야지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에 있어서의 텍스처라든가 그 외에도 맛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대기업에 있어서의 주도로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기반해서 스타트업과 또 중소기업들도 추가적인 단백질 대체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백질 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지렛대가 필요한데요. 지금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은 적어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대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체의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연구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벨기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되겠는데요. 10명 중에 4명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대체 단백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대가 조정이 된다면 그리고 퀄리티가 재조정이 된다면 좀 더 많은 소비자들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대기업들이 이것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발표와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식품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